이 영화를 재밌게 본 관객들의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신과 함께 인과 연 리뷰입니다. 전편에서 형을 따라 죽은 망자 김수홍을 데리고 다시 한번 저승의 재판을 치러야 하는 3차사. 단 재판을 무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성주신을 척살하고 와야 되는데요. 근데 그 성주신이 차사들의 잊어버린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3차사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긴 하지만 판타지, 어드벤처, 액션 영화입니다. 명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엉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신과 함께 그 두 번째 영화 인과 연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1편보다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뭐 도입부도 판타지처럼 시작해서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주고요. 뭐 쿠키 영상은 아니지만 끝나고 뭔가 하는 에필로그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에필로그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에필로그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 영화에서 마동석 씨는 역시 마동석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는 소소한 재미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1편에서 나아졌다고 해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걸작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작품이면은 뭐 더 이상 두말할 나위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과유불급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게으르게 각색된 시나리오인데요. 동어 반복이 굉장히 많고 불필요한 대사들도 많고 장면이 굉장히 덜 다듬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장감 없는 이야기 전개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다시 한번 이 영화는 욕심이 많다는 건데요. 일단 이 영화는요, 영화 전체가 플래시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인공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영화예요. 자, 이렇게 과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흥미롭지 않고 긴장감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장면들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어디선가 본 듯한 약간 익숙한 그림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익숙함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의도니까 뭐 그냥 그걸 그렇다고 칩시다. 뭐 이 영화가 뭐 그러니까. 근데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루즈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지루하다는 겁니다. 긴장감도 없고 반전도 흥미롭지 못하고 신선하거나 놀라운 요소들도 없어요. 또 돌아와서 현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역시 재미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동석 씨가 마동석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영화는 게으르게 각색된 시나리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치 시나리오 초고를 그대로 영화한 것처럼 대부분의 대사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낭비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함축적인 대사들이 아니라 장황하고 설명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똑같은 대사를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강림이 초반엔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럼 알려줄게? 하면서 갑자기 알려주는 거. 뭐 어떤 동기나 계기도 없었는데 그런다는 거죠. 현실에서 역시도 똑같은 대사들을 반복하는데 훨씬 더 다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연극적으로 주인공이 혼자서 이러쿵 저러쿵 수다 하다가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의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수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 나쁜 인간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라는 식의 함축적인 대사나 뭐 스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 장면에서 그 김양기 덕춘이가 보여준 아주 그 매우 중요한 장면에 매우 중요한 리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대사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고 저 캐릭터가 어떤 심정인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장면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또 쓸데없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판타지로 시작되는 도입부와 분위기는 좋았어요. 특히 그 거대한 물고기 괴물이 나와서 막 약간 그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캐리비안 해적 느낌도 살짝 나고 뭔가 괴물 디자인도 막 사람 얼굴 이런 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지옥 느낌 좀 나는데 괜찮은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주인공이 귀인이다 보니까 뭐 왜 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옥 몇 개는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옥에서의 볼거리는 전작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몇백억짜리 영화니까 이렇게 뭐 볼거리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장면이 바로 쥬라기 월드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공룡 CG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맥락도 없고요, 복선도 없고요. 그 어떤 뭐 이거 그렇다고 오마주라고 하기에도 이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작자가 보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사장님, 사장님. 김대리. 예, 제가 이번에 공룡 한번 만들어 왔는데 이거 어떠세요? 야, 잘 만들었네. 그쵸. 야, 쥬라기 월드랑 똑같다, 야. 저 이거 영화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걸 넣는다고? 네, 신과 함께. 그걸 야, 근데 그걸 넣으면 네. 사람들이 이거 쥬라기 월드랑 똑같다고 하지 않을까? 오마주라고 하면 되죠. 천재인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로 CG입니다. CG로 만들어진 배경이나 CG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기술력이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합성 자체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크로마키 앞에서 배우들이 찍는 거죠. 그래서 배경들을 다 합성을 하는 건데 배우들의 얼굴에 반사된 초록색 색감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프리미어 배운 저도요, 그 정도는 보정하려고 막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별짓거리를 다 해서 보정을 하는데, 이 영화는 1편보다 후반 작업에서 기술적으로 수정할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설픈 합성 때문에 몰입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두 장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내 그래요. 내내.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화가 좀 불쌍해지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저 녹색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 제거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야근해. 그렇게 우리 스태프들은 개고생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억지스러운 신파의 기대기보다 주인공들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접근은 뭐 오케이, 좋아요. 거기다가 뭐 영화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재판이 뭐 이게 뭐 재판입니까? 말빨 좋은 애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법률 들먹이면서 봐주세요, 우리 많이 맞아요, 다음 재판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기면 넘어가는 게 사실 이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인공들의 과거사를 좀 더 집중 조명을 했겠죠. 근데 뭐 과거 장면들 뭐 비주얼 나쁘지 않았고요. 프로덕션 디자인도 괜찮았고요. 또 주지훈 씨가 맡았던 캐릭터는 오히려 현재보다 사극이 더 잘 어울릴 만큼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산만하게 오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집과 연출이 부자연스러워지는데요. 가령 포레스트 검프처럼 현재와 과거의 메시지 혹은 장면, 대사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제 얘기 좀 해주시죠. 다시 또 돌아와서 현재에서 이렇게 웃긴 장면 보여줬으니까 자 이제 네 옛날 얘기 해줄게. 그러다 보니 편집도 어정쩡하고 연출력도 여기 뭔가 어정쩡하고 시나리오 역시 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심만큼 연출력도 부족한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따라해보고 싶은 그 장면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쥬라기 월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서 좀 만들어 봐야 뭐 어쨌든 노하우가 생길 테니까 했겠지만, 무언가를 따라하려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맥락에도 맞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뭔가 덧붙일 수 있는 새로운 게 있었어야 따라하긴 했지만 뭐 재밌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에필로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쿠키 영상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제 크레딧이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짠 하고 나오는 거니까.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설정을 덧붙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아무런 맥락도 뭐 반전이라면 뭐 반전이긴 한데 뭐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영화가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이 영화는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건데요. 막 이 영화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잔인한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한 영화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무난하게 가족들끼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볍게 나들이용으로 볼 수 있는 영화로서는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내 최근 영화들은 센 영화들이 많았고 남성 중심적이고 잔인한 표현도 굉장히 많았죠. 뭐 물론 이제 그 영화들은 그 영화 나름대로의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다 같이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과 함께는 뭐 영화적인 완성도에 어찌됐건 간에 가족들이 볼 수 있는 핑계로 써먹기 좋은 영화라는 겁니다. 뭐 저처럼,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 그 영화 매니아들처럼 일주일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3, 4년에 한 번
진짜 어쩌다 가족들하고 시간이 맞아서 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영화를 재밌게 봤는지 아닌지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화가 뭐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드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어쨌든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나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팝콘도 사 먹고 밥도 먹고 빙수도 먹고 하면서 가족들끼리 영화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어떤 매개체로 쓰인 거거든요.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는 영화가 관객이 뭐 1,000만이 들든 2,000만이 들든 뭐 상관 안 해요. 예. 뭐 가족들끼리 한 번 더 대화할 시간이 생겼다면 뭐 저는 그런 가족분들의 추억까지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영화만 비난할게요. 이 영화를 선택한 관객들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적은 관객이 들었던 영화가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장담컨대 이 영화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감독의 연출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드러난 영화이기도 해요. 다만 영화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의도들이 그러한 단점들을 보호해주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뭐 3편이 됐든 4편이 됐든 혹은 뭐 다른 영화가 됐든 자기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영화가 아닌 관객들에게 신선한 놀라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롭고 진지한 영화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맨날 언제까지 한국 영화의 가능성, 뭐 한국형 판타지 이딴 소리나 하고 있을 거야, 그죠? 디오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는데. 자, 어찌됐거나 이 영화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저기 김스카이도 같이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땀을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강서 초등학교 붉은매님이 싸우자 엉준. 나 이 댓글 삭제했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고려 시대 사람이 한글을 써서 암호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반전. 그러네. 맞아. 그러네. 그때는 한글이 없었는데. 맞아. 철파크루님이 와우 전편보다 2배 재밌네요. 제가 저번 편에 10점 만점에 2점 줬는데 이번엔 2배로 4점 드리겠습니다. 와우. 이거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박상민님이 올여름 최악의 선택은 인랑 vs 신감계 2. 아, 올 여름 네. 아직 덜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직 여름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조금 뭐 이렇게 속닥속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것도. 카가TV님이 여태까지 나온 한국 영화들의 속편 중엔 최고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원작을 생각 안 한다면 1, 2편 모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지난 죄와 벌에 비해 원작의 영향을 더 적게 받고 감독이 그려내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느껴졌고요. 마지막 김수홍의 뒷얘기 진읍읍에 대한 떡밥과 염라의 진실 부분도 생각지 못하게 다가와서 좋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뜬금 주라기 월드는 조건이 있어요. 원작을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한국 영화들의 속편 중에 우리나라 뭐 속편 뭐가 있죠? 뭐 조폭마누라 2. 그리고 뭐 가문의 영광 이런 거. 가문의 영광. 이게 전편에 비해 원작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편이 지금 원작의 이승편하고 신화편을 다 짬뽕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그거를 많이 각색이 돼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해원맥님이 회원맥 왔어요. 아이디는 해원맥이신데 여기 프사에 있는 얼굴은 다른 배우시네요. 그렇죠. 이분이 했으면 했나 보다. 약간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네. 1편보다는 덜 재밌지만 3차사들의 과거 스토리가 촘촘히 쌓여 있어 좋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의 이야기 덕에 뒤통수 얻어맞은 듯 했어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동의 요로님이 요로 결석 있으신가? 아플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 빼주세요. 네. 난 이번엔 괜찮은 듯 신파도 1편보다 없고 그냥 양호. 뭐를 좀 넘겨봐요. 댓글 많아요. 댓글 한 200개 가까이 달렸으니까. 진짜 인기 유튜버시네. 그리고 나는 이 영화에 관련된 댓글만 있죠? 네, 그러네요. 자, 로드앤타노스님이 뭐야 이거? 심파 함께 2 혈과 연 역시 아빠 백이 최고야. 지옥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오글거림의 지옥을요. 주라기 월드 감독에게 소송당하기 49일 전입니다. 사실 강림은, 사실 해원맥은, 사실 이덕주는, 사실 김성은, 사실 염라는 예상 가능한 전개. 오. 네. 세상 이분 거의 저랑 같이 리뷰 대본 쓰실래요? 그러겠다 쓰시는데? 진짜. 네. 세상에서 가장 오글거리는 충성. 네. 마지막에 동석 아저씨가 전해주는 훈훈 따뜻한 전래동화 3차사 이야기. 네.
장시간 우린 펀드 드립의 미각을 잃었다. 1편에서 물고기가 아닌 불가사리를 향해 떡밥을 던졌고 2편에서 불가사리가 잡혔다. 세기의 미스테리. 이덕춘은 왜 1000년 동안 고생했는가? 주라기 월드에서 성이 안 찼는지 스타워즈까지 I'm your father. 어우, 이거- 영화를 제대로 요약을 하셨네. 이분 완전 그 스타일이신데요? 그 뭐야 솔직한 예고편 스타일인데요? 네. 아니스트 트레일러. 네. 네. YN 킴님이 아무리 눈밑을 꼬집고 에어컨으로 꼬셔도 에어컨으로 꼬셔도 죽어도 안 볼 영화. 이래도 안 본다. 아 예. 근데요 예. 에어컨으로 꼬시는 건 가야 돼요. 사실 저도 어머니하고 엄마 더운데 극장에 가서 심판기나 볼래? 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극장에 사람들 되게 많았더라고요. 많았어요. 피서로운 거죠. 그렇죠. 네. 더위를 피하러. 네. 최봉구님이 이 문제도 요새 있는 문제죠. 저기 제발 스크린 독점 좀 하지 말아줘요. 극장 가면 쓰레기밖에 없어서 볼 게 없어요. 톰 형이랑 인크레더블 이대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이건 무슨 드립이죠? 아이디 읽기 힘든 이분이 네. 배추도사 무도사? 이만은 기억 안 나요? 그거는 아는데 그게 이제 약간 옛날 이야기 막 해주고. 그들이 계속 옛날 배추도사 무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삐뽀삐뽀님이 아늑한 모사사우루스의 뱃속. 야 이렇게 편하게 전 진짜 그거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이동수단이었던 거죠? 이동수단이잖아요. 뭐 와우 탈 곳이야? 레드원님이 엉주님 애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괜히 오늘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분들의 한 줄 평도 받고 있으니까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까지 클릭을 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늘의 저기 느낌표는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예. 김하늘의 신과 함께 리뷰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보세요. 엉준이 형은 젖꼭지가 3개더라. 이거는 약속 따르잖아. 보세요. 엉준이 형의 하지마 이 새끼야.